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시고 한참 동안 다리를 주무르다가 겨우 잠이 드셨던 경험 말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두 분 중 한 분이 겪고 계십니다. 정말 흔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마그네슘 좀 먹으면 되겠지.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못 대처하시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72세 되신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정말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은 꼭 뒷산을 오르시고 친구분들과 등산 모임도 하시던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으시고 걸음걸이도 힘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마치 며칠 밤을 꼬박 새운 사람처럼 완전히 지쳐 계셨습니다. 제가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저는 이제 밤이 오는 게 무섭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지난 2달 동안 거의 매일 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끔 그러시다가 점점 자주 나고 나중에는 밤마다 한두 번씩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대요. 낮에는 피곤하시고 등산은 엄두도 못 내시고 집에서 누워만 계시게 되셨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똑같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경련, 즉 야간 다리쥐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박 어르신처럼 이걸 그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증상이나 영양 부족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방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참으시거나 파스 붙이시거나 마그네슘만 드시면서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볼 때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증상 중에서 20% 정도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위험한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어르신의 다리를 제가 직접 만져보고 검사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겪고 계신 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이대로 며칠만 더 방치했다면 박 어르신은 등산은커녕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사셔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혈관 속에 생긴 피떡이 심장이나 폐로 날아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쥐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사실은 내 몸이 보내는 마지막 살려달라는 신호였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에 파스 냄새 풍기며 억지로 잠을 청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아파서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분이나 부인분을 깨워서 다리를 주무르게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밤샘 통증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난 것과 당장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일반인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구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쥐가 났을 때 비명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는 대신 딱 3초 만에 통증을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 같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쥐가 나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예방법까지 전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 어르신의 다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며 영양제만 사다 드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터질 듯이 아픈 종아리를 힘으로 꾹꾹 눌러서 주무르는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 어르신이 딱 이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마그네슘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려 3종류나 되는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열심히 드셨어요. 그리고 밤에 쥐가 나면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분까지 깨워서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검사해 보니 박 어르신의 몸속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위장 장애만 생겨서 속이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신경 센서의 고장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 자동차를 떠올려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동차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죠? 우리 다리 근육에도 이와 똑같은 두 가지 중요한 센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켜서 힘을 쓰게 만드는 센서고, 다른 하나는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켜서 쉬게 만드는 센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아주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걸을 때는 엑셀을 밟아서 근육에 힘을 주고 쉴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근육이 약해지면 이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서 근육을 쉬게 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내 몸은 멋대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잠잘 때 발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발끝이 이불 무게 때문에 아래로 쭉 처져 있습니다. 마치 발레리나가 발끝으로 선 것 같은 이 자세를 전문 용어로 족저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가 되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이미 짧아져서 팽팽한 근육에 고장난 신경 센서가 수축 신호를 빵하고 터트리니 근육이 감당하지 못하고 돌덩이처럼 굳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밤마다 쥐가 나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단순한 신경 센서 문제였지만 만약 여러분의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이건 쥐가 아니라 응급 상황입니다. 단순한 쥐와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3가지 진짜 위험 신호를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이에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 다리 혈관이 피떡으로 막힌 겁니다. 이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쥐가 난 거라면 양쪽 다리 굵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 종아리만 퉁퉁 부어 있거나 피부 색깔이 붉게 변했거나 만졌을 때 핫팩처럼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건 100%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함부로 다리를 주무르면 혈관 속에 있던 피떡이 떨어져 나가서 심장이나 폐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다리가 부었는데 그냥 쥐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무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검사해 보면 폐에 혈전이 날아가서 막힌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이건 반대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안 통하는 병입니다. 이때는 다리가 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발등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여기서 콩닥콩닥 맥박이 뛰어야 하는데 이 병이 있으면 맥박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안 잡힙니다.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당장 혈관 초음파를 찍어 보셔야 합니다. 방치하면 다리 조직이 괴사해서 절단해야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 신호는 하지불안증후군입니다. 이건 통증이라기보다는 기분 나쁜 불편함입니다. 어르신들이 표현하시기로는 다리 속에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것 같다거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미칠 듯이 불편한데 다리를 움직이면 거짓말처럼 편안해집니다. 이건 도파민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문제라서 쥐 잡는 약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다행히 박 어르신은 붓기도 없었고 발등 맥박도 힘차게 뛰고 계셨습니다. 양쪽 다리 굵기도 똑같았고 피부 색깔도 정상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심하고 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큰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그네슘만 드신다고 낫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딱 3초만 투자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없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이 직방으로 통하실 겁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끔찍한 고통, 약 없이 내 손으로 즉시 없애는 기적 같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박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에는 에이, 선생님, 정말 그게 효과가 있어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직접 해보시고는 다음 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거짓말처럼 스르륵 풀리던데요?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절대 주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쥐가 났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픈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근육을 억지로 힘으로 누르면 근육 섬유가 찢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통증이 더 오래 갑니다. 이때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호 억제법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시소놀이랑 똑같습니다. 시소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잖아요? 우리 다리 근육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은 앞쪽 정강이 근육과 뒤쪽 종아리 근육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뒤쪽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게끔 우리 뇌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쥐가 나서 종아리가 쪼그라들고 아플 때 앉아서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힘껏 당겨 보세요.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몸쪽으로 확 젖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쪽 정강이 근육에 빡하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어라, 앞쪽에 힘을 써야 하네. 그럼 뒤쪽 종아리는 힘을 빼야겠다라고 판단하고 강제로 종아리 근육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이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적인 법칙이라서 누구에게나 100% 통합니다. 만약 배가 나와서 손이 발에 안 닿으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땐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당기셔도 되고
벽에 발바닥을 대고 꾹 미셔도 됩니다. 핵심은 발등을 몸쪽으로 꺾어서 정강이에 힘을 준다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중자극법입니다. 이건 너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고 발을 당길 정신조차 없을 때 쓰는 비상 버튼입니다. 코와 입술 사이에 쭉 들어간 곳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났을 때 엄지와 검지로 이 인중을 아주 세게 꼬집거나 꼭 눌러주세요. 이게 무슨 민간요법인가 싶으시죠?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아주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하나의 강한 감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관문 조절설이라고 하는데요. 인중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아주 예민한 급소입니다. 여기를 강하게 자극하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크고 새로운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이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 더 큰 방송을 틀어서 소리를 덮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혈이라고 해서 응급 상황에서 기절한 사람을 깨울 때 쓰는 중요한 혈자리로 봅니다. 단순히 꼬집는 것만으로도 뇌가 다리 통증 회로를 잠시 차단해서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배우신 뒤로는 밤에 쥐가 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뒹굴며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인중을 한번 꽉 누르시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서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키신답니다. 옆에서 주무시던 할머니를 깨울 일도 없어졌다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옆에 수건 하나 딱 준비해 두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쥐가 찾아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세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통증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불이 났을 때 끄는 소화기 같은 방법입니다. 애초에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쥐가 아예 안 나게 만드는 예방 루틴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박 어르신이 먹던 3가지 마그네슘 약을 다 끊고도 다리를 튼튼하게 만든 비결이기도 합니다. 박 어르신은 저를 만나고 나서 드시던 마그네슘 영양제 3통을 다 끊으셨습니다. 대신 제가 처방해 드린 생활 습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확 줄어드셨습니다.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루틴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마그네슘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우리 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게 도와주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예민해져서 제멋대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 어르신께 비타민 B 복합체 영양제를 딱 하나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마그네슘 3통 드실 돈이면 좋은 비타민 B 하나 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는 타우린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타우린은 우리 근육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는 피로 회복제인데 주로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타우린 생산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금방 약해져서 경련이 오는 겁니다. 타우린은 오징어나 문어, 조개 같은 해산물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타실 필요 없이 일주일에 2~3번 오징어 국이나 조개탕 시원하게 끓여 드시는 게 다리 건강에는 최고입니다.
요즘 마트 가면 냉동 오징어도 저렴하게 팔잖아요. 그거 사서 무쳐 드셔도 좋고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박 어르신 댁에 가보니 겨울이라고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쥐를 부르는 주범이었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면서 종아리 근육이 밤새도록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가벼운 이불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가볍고 따뜻한 이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장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베개나 쿠션을 하나 받치고 주무세요.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다리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잘 돌아와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막아줘서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하루 일과로 정리해 드릴까? 박 어르신의 쥐 잡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기지개를 켜면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번만 해주세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에는 오징어나 조개류가 들어간 반찬을 맛있게 드시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비타민 D도 근육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분만 햇볕을 쬐셔도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15분만 족욕을 하세요. 이때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이 놀랄 수 있으니까요. 족욕하시면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 2주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궁금증 몇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질문 하나,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계열이나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 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몸속 전해질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쥐가 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쥐가 자주 난다면 절대 임의로 약을 끊지는 마시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종류를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는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질문 둘, 마그네슘을 먹어도 왜 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번지수가 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양 부족보다는 신경 약화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아서 많이 드시면 설사만 하고 다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는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를 같이 챙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되는 겁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저한테 그러십니다. 선생님, 진작 이불 바꾸고 오징어국 먹을 걸 그랬어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라도 내용이 길어서 깜빡하셨을 분들을 위해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내 다리에 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인지 아니면 혈관이 보내는 구조 신호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리가 한쪽만 퉁퉁 붓고 뜨겁거나 반대로 차갑고 맥박이 안 잡힌다면 그건 쥐가 아닙니다. 그럴 땐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둘째, 밤에 쥐가 났을 때 절대 비명 지르며 주무르지 마세요. 발가락을 내 코 쪽으로 당겨서 정강이에 힘을 주는 상호 억제법, 그리고 인중을 세게 눌러서 뇌를 속이는 인중자극법, 이 두 가지면 3초 만에 지옥 같은 통증에서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비싼 마그네슘보다 신경을 지키는 비타민 B와 타우린을 챙기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당장 무거운 이불은 치우시고 발목 밑에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겁니다.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박 어르신을 다시 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 뵀을 때 그 괴로워하고 어두웠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시더군요.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다시 동네 뒷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밤에 다리 쭉 뻗고 잡니다. 우리 집사람도 이제야 살 것 같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의사로서 이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는 것,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오징어국 한 그릇 챙겨 드시는 것, 잠자기 전 15분 족욕하는 것,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때문에 남몰래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박 어르신이 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쥐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주치의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